자, 고1 16년 11월 학평 때 나왔던 예술 지문입니다. 지문 해설을 할 거고요. 좀 짧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상을 읽는 그대로 재현하는 데 중심을 두었던 과거의 작가들. 있는 그대로. 근데 현대 예술은 좀 달라졌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인식하고 해석한 세계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중에 MC 애셔는 기하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자기만의 새로운 인식을 표현한 작가다. 뭐 그렇다네요. 근데 기하학적 표현이 뭔지 알아요? 기하학적? 뭐 이 이후에 나올 테지만 기하학적이라는 단어, 기하학적 표현이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면은 한참 동안 좀 검색을 해가지고 그 단어의 느낌, 단어가 주는 정확한 정의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어가 주는 느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단, 애셔는 여기서는 뭐 중요한 게 뭐 굳이 체크를 하자면은 체크할 필요 없을 정도로 별거 없는 문단이긴 했지만은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공간에 대한 자기만의 새로운 인식, 뭐 요 정도 해주면 되겠죠. 이 문단에서는 이제 애셔는 먼저 체크해 줍시다. 먼저 평면의 규칙적 분할. 이거는 뭐 따옴표 쳤으니까 동그라미 쳐야겠죠. 어찌됐건 평면의 규칙적 분할을 활용하여 2차원의 평면 구조를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우선 뭐 그는 새, 물고기 등 구체적이고 아이고 날파리가 있어.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단순화하여 평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 형태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는 3문단에서 지금 그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2문단에서 이야기한 걸 좀 끌고 와가지고 이런 평면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뭐 날개 달린 말이냐 뭐냐 아무튼 이 검은색의 흰색 바탕 검은색 말의 흰색 바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흰색 말의 검은색 바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둘 다 검은색 말 흰색 말 교차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2차원이 뭐야? 평면이잖아. 그런 것에 규칙적인 이런 똑같은 녀석들을 다 갖다가 넣어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반복하여 뭐 상하좌우로 평행 이동시키거나 한 지점을 축으로 다양한 각도로 회전시키거나 평행 이동한 후에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사시키거나 이러면서 똑같은 녀석들로 걔네를 가지고만 장난질을 해서 평면을 빈틈없이 채웠다는 거야. 또한 기본 형태를 점점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평면을 뭐 무한히 분할하는 듯한 효과를 줘 평면이 가진 무한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건 뭐 딱히 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여져 있는 대로 제가 보는 글이랑 여러분이 보는 글이랑 똑같아요. 저는 예술에 조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읽는 편이에요. 이때 인접한 기본 형태들 왜 그렇게 읽어서 되냐? 왜 그렇게 읽어서 되냐면은 사실 예술 지문도 마찬가지고 과학 지문도 기술 지문도 인문 지문도 사회 지문도 다 마찬가지인 게 요 지문이라는 게 너 이거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를 가정하고 쓴 설명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읽고 내가 뭐 해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친근하게 나한테 알려주고 있다, 설명해주고 있다. 혹은 내가 이건 당연히 이 지문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면은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데 어떤 지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이 상황을 겪는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지문도 있고요. 아무튼 나랑 조금 가깝게 생각을 해서 해보세요. 그냥 읽기 싫고 막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미술을 정말 좋아하는데 뭐 미술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술을 정말 잘하는 내가 짝사랑하는 친구가 MC 애셔의 광팬인데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어? 그거 1시간을 설명해줘도 다 외우지 않겠니? 그렇게만 인식할 수 있다면 공부하는 게 몇 배는 쉬워질 거예요. 이 지문 독해도 마찬가지고. 자, 아무튼 이 다음 문단으로 가서요. 그래서 여기는 뭐 굳이 뭐 다시 표시할 만한 데는 없죠. 평면의 규칙적 분할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다음 3문단을 가보면 이때 인접한 기본 형태들은 명도 대비를 이룬다. 명도 대비가 뭔지 싹 왔나요? 안 봐도 와야 돼요. 안 봐도 와야 돼요. 명도가 뭐야? 명도 흰색이랑 검은색 밝을 명자 써가지고 밝은 정도, 그러니까 밝은 정도를 엄청 줄이면은 어두운 정도라고 해도 되겠죠. 명도는 있지만 어두울 암도는 없는 말은, 암도라는 말은 없거든. 그 이유는 명도를 낮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암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암도는 없는 말인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명도가 낮은 것이 곧 암도가 높은 거니까. 암도라는 말은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명도의 반대말로서의 암도는 없을 겁니다. 제가 살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도 쓸 일이 없습니다. 명도만 알면 돼요. 아니면 이제 다른 단어가 있겠죠. 암도, 어두운 길, 뭐 비밀스러운 비밀 통로 뭐 이런 데에 쓸 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의 명도의 반대말은 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도 대비 딱 봐도 나오죠. 검은색이랑 흰색, 뭐 회색이랑 흰색이 딱 대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곽선을 공유하면서 반복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물의 형태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물의 윤곽선을 기준으로 그 윤곽선의 밖을 배경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작품 이제 설명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문단에서부터 3문단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자료가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으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넣은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같이 지문을 이해해주는 습관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행 이동하는 형태들의 윤곽선을 기준으로 흰 말을 사물의 형태로 인지한다면은 다른 색의 말은 검은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색의 검은 말을 사물로 인지를 할 경우에 흰 말은 흰 배경으로 인식이 된다. 이를 통해 에이션은 어떠한 형태들이 배경이나 혹은 사물로 인식되는 것은 절대적이겠어, 상대적이겠어. 방금 전에 이 그림에서도 흰색이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검은색이 배경이 될 수도 있잖아. 상대적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뭔가 중요한 말 같죠. 밑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거 놓겠습니다만, 요거는 왜냐면 어떠한 형태도 배경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1문단, 2문단, 3문단에서 이야기한 거를 압축해가지고 정리해준 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밑줄을 그어놨는데, 근데 잘 읽다 보면은 당연히 얘가 정리구나 라는 식으로밖에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요거 밑줄도 사실 굳이 그을 필요도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단 가서, 그리고 그는 평면 분할에서 나아가 3차원 형태인 원통이나 원뿔, 이게 딱 보기 문제로 나오겠지. 아마 요런 거 아닐까요? 요 문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한 거고, 여기가 응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는 평면 분할에서 나아가 3차원의 형태인 원통이나 원뿔, 구의 표면을 평면 분할 기법을 적용해서, 평면 분할 기법, 이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구 또는 여러 가지 다면체가 아니네요. 원통이나 원뿔 요런 것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맞나?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그렇대요. 뭐 원통 원뿔 9에다가 저런 요런 것들로 감싼 다음에 그거를 펴면은 펼쳐지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평면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작품 안에서 평면과 공간을 넘나드는 순환 체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금 딱 오른쪽을 보는데 여기 보이네요. 지금 여기 평면이죠? 지금 여기 평면이죠? 그쵸? 평면인데 딱 이거만 평면이야. 이것만. 그쵸? 이것만 평면이야. 그치? 평면인데 지금 도마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면에서 여기서 기어 나오고 있죠? 기어 나와서 여기 올라와가지고 도마뱀이니 악어니 여기서 기어 다니다가 콧김도 뽑네요. 다시 평면으로 들어가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순환 체계를 드러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문제는 안 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읽고 있고 지금 있는 이 문단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고 이 문단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은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쉬워 보이잖아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느낌처럼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연결 짓는 게 잘 안 돼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많이 읽어보고. 그래서 이러한 작품에서는 2차원의 평면 분할에 활용된 기본 형태를 3차원의 실체 사물점 입체적으로 변형시킬 뻔 읽을 필요도 없겠죠.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지. 그치? 뭐 그런 차원을 드러내고자 했대요. 애셔의 작품에 사용된 평면의 규칙적 분할은 평면의 규칙적 분할이 결국은 주인공이었네요. 이 문단에서 동그라미 쳤던 단어죠. 다운표 나와서. 요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현재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에 활용되고 있으며 차원을 넘나들며 순환하는 환상적인 공간 구성, 바로 요거죠. 요거. 요것은 영화 및 광고 매체의 중요한 모티프로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테레비에서 근데 순환까지는 아닌데 테레비에서 누가 팍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혹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핸드폰 화면에서 뭐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환 구조를 뭐 순환 구조의 모티프를 삼고 뭐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셔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처음 만들었네요. 이거 보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이런 게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 그 착시 현상 같은 거, 뭐 할머니냐 아니면은 뭐 토끼냐, 뭐 악마냐 그런 거 물어보는 그런 예술 사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핵심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반복돼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명도 대비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도 명도 대비가 일어나고 있죠. 이 그림에서도 그림 안에서는 흰색, 회색, 검은색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현실로 나와 있는 녀석들은 다 똑같죠. 그쵸? 왜냐면 실제 현실에서의 이 뭐 악어인지 뭔지 모르겠는 이 생물은 색깔이 다 같을 테니까 흰색, 검은색, 회색으로 나뉜 거는 이 평면 안에 공간에서 나타나는 명도 대비일 뿐인 거고요. 뭐 아무튼 간에 뭐 이상한 소리들을 좀 한 것 같은데 예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요. 나도 뭐 미술관을 막 안 다니고 그래서 뭐 배경 지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예술은 익숙해지면은 정말 편할 거고 편하고 쉬울 거고요. 그리고 예술이 어렵다는 학생 거의 없거든. 10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한 1명 정도가 예술 지문이 가장 어려워요라고 말하는데 예술 지문은 근데 여러 번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는 그나마 난이도가 가장 낮은 유형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예술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격의 지문과 엮여가지고 융합 지문으로 나올 경우에 어려워지는 거죠. 그것도 근데 예술 지문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두 개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